유종을, 결제 수단을 선택, 주유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GSN 포인트 카드를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영수증을 받기 전에는 결제용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급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썬가스. 일단은 을왕리 쪽으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화면이 일반 로드 모드가 있고 M1 버튼, M2 버튼, 여기 M 모드 누르면 이게 M 퍼포먼스 계기판, 이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커요, 확실히. 이게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배기음이 이 정도? 근데 M에서는 오, 엄청 차이가 크다. 근데 이게 원래 옛날 진짜 자연흡기 이런 것보다는 많이 작아진 거고, 진짜 전모드 F바디 모델보다 비해서도 소리가 엄청 너무너무 작아져가지고 나는 너무 아쉽지. 소리가 더 커야 이런 고성능을 타는 거에 대한 매력이 더 많으니까. 이거 타는 사람들이 막 브레이크에서 소음 많다고 하는데 나는 없거든, 내 차는. 근데 이 철분 제거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손세차를 자주 안 해주면 철분이 쌓이면 어쩔 수 없이 BMW만의 고질병 나오는 거야. 고성능 브레이크가 좋아서 철분 제거 지금 손세차 안 한 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그 쇠 갈리는 소리 나. 끼익 이 소리. 세차를 되게 신경 써야겠다. 나지. 난다. 세차 자주 해줘야 돼. 여기서 살짝만 밟으면 아직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오긴 했는데 미끌리는 거 느껴졌어? 응, 느껴졌어. 차가 원래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타이어가 열을 안 받으니까 아직 길이 덕면이 미끄러워서 제대로 출력을 받쳐주질 못해. 우와, 세차를 했어야 됐는데 철분 소리 미치겠다. 이제 자유로로 들어갑니다. 이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급이라 했나? 핸들을 놔도 알아서 갑니다. 차선 맞춰서. 핸들 모양 뜨죠? 그다음에 핸들 잡으라고 노란색 불빛 표시 뜨고요. 이건 진짜 고속도로 주행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 장거리 주행하거나. 좋다. 편하겠다. 진짜 편해. 이게 기름이 아까 290 몇 킬로인가? 그걸로 내가 찍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아까 거의
만땅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9만원? 8만원 9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6만원 넣었으니까 이게 앵코에서 6만원을 넣었으니까 진짜 연비 중에서 잘 가면 저는 고속도로에서 진짜 천천히 잘 가고 크루즈 컨트롤 켜서 잘 가면 한 16, 17 나오던데 나는. 근데 시내에서는 만약에 조금 밟는다 달린다 하면은 한 2? 3? 2km 3km? 연비가 너무 안 좋죠 시내에서 다닐 때. 근데 고속도로나 시내에서도 어느 정도 천천히 달리고 컴포트 모드로만 달리면 연비가 그렇게 엄청 안 좋진 않은데 어느 정도 악셀링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N1 버튼 놓고 다니거든요. 그냥 일반 스포츠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RPM을 조금 올리면서 쓰려고 해요 차가. 살짝 밟아도 그냥 나가버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달리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고 나가고 달리는 정도라면 한 연비 한 8 정도? 고속도로에서 8에서 한 9? 그리고 ZF 미션이 되게 미션 반응이 느리다고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엄청 느리진 않아요. 일단 엄청 느리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M2 버튼으로 미션 반응 속도 제일 빠르게 해서 해볼게요. 업은 좀 많이 느리다. 다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업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일단은 차 없는 데까지 조용하게 컴포트로 가고. 근데 컴포트 모드로 다닐 때는 진짜 그냥 일반 세단 같지 않아? 응, 세단 같아. 큰 차이는 모르겠어, 아직까지. 내가 알기론 지바디 넘어온 뒤로 승차감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 응. 편해, 그냥. 컨트롤 높아지니까. 아, 그리고 좋은 거 있다. 이게 터치플레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음악 넘어가고. 오, 대박. 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아,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차는 처음 봤어. 나쁘지 않아. 편해. 내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이 내비게이션 쪽에서 삐그덕 가끔씩 소리 나거든. 또 인식했네? 이게 너무 싫어. 그 삐그덕 소리가 잡소리 나는 거. 나도 해볼래. 영상에 집중해 줄래요? 네. 버튼 풀리면 이제 여기 M모드 눌러서 계기판 M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바꾸고 일단 M1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달리기 좋다. 새벽에 진짜 답답할 때 진짜 아무도 없는 시간 한 새벽 3, 4시 혼자 이런 한적한 도로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풀릴 정도로만 달려도 그것도 되게 힐링인데 내가 이 차를 산 이유가 약간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 그 고성능을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거. 이게 남자라면 에미지라는 말이 있거든.
꼭 한 번은 소유하고 싶었어. 소유해본 느낌이 어때? 좋아. 근데 나 같은 일반인은 직진은 제대로 달릴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M을 다 성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여기 오른쪽 디스플레이 보시면 계속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게 M2 설정돼 있고 M1 설정은 그냥 스포츠예요.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나 방금 하늘로 뜨는 줄 알았어. 오! 어때? 재밌어. 이 차는 가속 성능이 얼마나 돼? 얘가 510마력에 제로백이 3.9초 3.8인가 3.9초로 알고 있어. 대박이다. 뭘 대박이야, 너 모르잖아. 아니 일단 3초 안에 빨리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너가 계약한 캐스퍼가 몇 주였더라? 그런 거 안 보고 샀는데. 한 달 유지비 같은 거 그 이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응. 한 달 유지비가 제가 선수금을 2,500을 넣었어요. 선수금 2,500 넣고 할인을 얼마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할인 얼마 못 받았는데 400인가 500을 받았고 그럼 거의 3,000 선수금 3,000 처음에 내는 선수금을 3천만 원을 내고 제가 한 달에 그 리스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제가 사업자여서 잔존가치라고 해서 만약에 이 차가 1억 3천이면 제가 3천을 냈으니까 1억에 대해서 지금 38%인가 40%를 잔존가치로 잡았는데 한 달에 지금 할부금이 한 140 잠깐만 거기다가 보험료랑 기름값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 많게는 진짜 주행이 많다 이번처럼 영상을 많이 찍으러 뭐 강원도를 간다 그러면은 한 200 좀 초반까지 나오고 거의 한 200 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다. 응, 많이 나온다.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네요. 다리. 자기가 꼭 꿈에 그려왔던 차니까 그걸 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타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다음 목표는 포르쉐. 포르쉐는 진짜 꼭 내 힘으로 사고 싶다. SUV 한 대, 스포츠카 한 대, 세단 한 대 있으면 그때는 페라리 같은 거 한번 타고 싶다. 너무 넘사벽인 차들이어서. 아 그리고 포르쉐 박스터랑 M4나 M3 중에 이제 왜 박스터를 안 사고 M을 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포르쉐는 진짜 사고 싶었죠. 포르쉐 진짜 박스터라는 차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전에 타던 차가 이제 그 BMW 430i 컴포터블이었는데 20대 때 꼭 컴포터블을 타고 싶었어. 응. 근데 컴포터블을 타고 난 뒤로 이 오픈뽕 맛이라고 하나? 진짜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오픈하고 진짜 해안도로 달리고 막 강원도도 가고 막 이제 가평 같은데 아니면은 막 이런 와인딩을 타는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다음 차도 꼭 오픈카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한 2달
로학스터를 살까? 아니면 내가 꿈에 그리던 M을 먼저 한번 타볼까? 근데 딱 하나가 생긴 게 이제 직진 가속도가 M을 꼭 타보고 싶었고 그 M만의 그 짜릿한 맛? 저는 아직 운전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걸 타고 꼭 소유하고 싶어서 M을 먼저 사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포르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내는 금액이 커. 그게 안 되면 잘 승인을 안 내줘, 심사에서. 그래서 못 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4, 5초 정도는 들고 가야 조금 심사를 승인 잘 해주더라고. 내가 사업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 포르쉐를 타면 나중에 대체 어떤 차를 타야 만족을 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포르쉐를 M을 타고 포르쉐로 넘어가고 싶었어. 왜냐면 M을 타고 포르쉐를 넘어갔을 때 나중에 M을 와도 그 흐름구동의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타볼 수 있는데, 포르쉐는 이제 전자제어가 너무 잘 되고 좋은 차다 보니까, 기술력이 좋으니까 약간 덜 짜릿할 수 있잖아. 근데 꼭 포르쉐는 30 전에 꼭 탑니다. 다시 M2 버튼으로 넣고, 근데 제가 여기서 트랙션을 끄고 주행하기에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 일부러 가격한 주행은 안 하고 직선만 달려보는 걸로 할 건데, 지금 직선을 제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트랙션 게임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미끄러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는 건지 궁금해하신 것들 일단 먼저 풀어드릴게요. 그거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여기 도로 공사 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바뀌었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많은 차들이랑 어느 정도 많은 차들이랑 달려봤는데 딱 한 대 못 이겨요. 이게 아우디 R8이랑 달릴 때 V8은 그냥 이기고, V10 같은 경우는 신형인 차들이랑 달리면 저보다 살짝 조금 더 바퀴 하나 정도 앞서 있는 상태. 닛산 GTR은 절대 못 타요. GTR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튜닝하신 그
그 차주분께서 뭐 당연히 튜닝하신 것도 있지만 튜닝한 거는 튜닝한 건 뭐 절대 못 이기고. 근데 신형이 좋긴 한 부분이 F바디랑 만약에 둘 다 순정으로 하게 되면 F바디랑도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멀어져요, 훗발에서도. 근데 F바디가 만약에 뭐 ECU를 건드렸거나 맵을 건드렸거나 아니면은 리밋을 풀면은 저희가 한 이게 265인가 270에 리밋이 걸려있는데 걔네가 리밋을 풀면 훗발에는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F바디랑 만약에 똑같은 순정이면 G바디가 훨씬 빠르긴 해요, 진짜. 그 정도 차이는 나요. 얘 같은 경우도 미션이 느리다고 해도 별로 느린 거 없고, 이게 또 트랙션이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출력이 진짜 세가지고, 이게 날씨가 추우면 터보차들 같은 경우는 찬 공기를 빨아들여야 출력이 올라가. 그래서 지금 출력이 더 감당이 조금 안 될 정도로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차는 지금 딱 이 날씨가 출력이 제일 좋은 날씨긴 하지. 랑이 오랜만이다. 대박. 이게 내비게이션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시트가 이렇게 완전 울퉁불퉁한 곳을 가면 삐그덕 켜. 시청하시는 분들 볼 수 있게 바다가 나오진 않겠다. 바다가 나오면 좋은데. 이 카본 버킷이 고속에선 진짜 잘 잡아줘. 숨는 동안 난 먹어야겠다. 지금 저 앞에 차랑 내 바로 뒤에 차랑 일부러 붙어 달려보려고. 이해돼? 응. 내가 더 빠른지 네가 더 빠른지 아니면 네가 얼마나 잘 나가나 달려보자,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데, 나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서 달리는 거 좀 불편해. 여기서 한쪽을 들어가야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봤네. 막스터 GTS가 옆에 있네. 달려봤으면 좋겠다. 식발은 M이 이기지 않을까. 터너링은 당연히 막스가 더 좋을 거긴 하지만 달리실 의향이 일단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장점 알려줘. 이제 어차피 M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G바디 신형 그 뉴트리아 디자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진보다 실물이 일단 진짜 훨씬 이뻐요. 몇 배나 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차랑 같이 뭐 달린다 한들 질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에서는. 코너나 이런 거는 M4보다는 M3가 훨씬 좋아요. 제가 타본 결과. 제가 M3도 시승해보고 M4도 시승해봤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더 나이를 먹으면 투도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M4로 투도어로 이제 간 건데, 고속주행에서는 고속주행이나 140km가 넘었을 때는 제 느낌에서는, 이건 제 그냥 일반적인 의견인데 M3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코너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차가 편하다. 진짜 그냥 웬만한 세단이랑 거의 비슷하고, 제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비가 별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든다. 그러려고 타는 차여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출력이 좋다, 시트가 이쁘다, 연비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단점 같은 경우는 시트는 오래 타면 진짜 불편하다. 장거리로 제가 여기서 강원도를 간 적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근데 원래 이런 포지션 자체를 좋아해서인지 모르지만 크게 불편하다고 저는 못 느끼는데, 이제 조수석에 탄 친구가 이제 자려고 해도 뒤로 젖혀지긴 하지만 편하게 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버킷 시트다 보니까 가운데 이 홈 때문에도 되게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고속에서는 되게 잘 잡아주긴 하는데 안 보이네.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제가 처음으로 고성능을 탄 거여서 이 정도 많이 나갈지 몰랐는데, 이제 뭐 어린 친구분들도 그렇고 고성능을 좋아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월 할부금만 계산해서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월 할부금 말고 보험비도 같이 나갈 것이고, 뭐 기름값도 나갈 것이고, 부가적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고성능 자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8,000? 2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자체적으로 BPS였나? 거기서 이제 BMW 센터에서는 갈아주는데 5년 동안. 근데 이런 고성능들은 2년 동안 이거를 저는 2만 킬로 동안 한 번을 가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센터에서는 직원 말로는 뭐 합성 오일인가 뭔가 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괜히 제가 싸제로 다른 걸 갈게 되면은 오히려 보증이 안 될 수가 있대요. 만약에 정 원하면 센터에서 오일을 따로 사서 싸제로 하던, 아니면 센터에서 해도 되는데 금액대가 꽤 비싸요. 한 30몇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일 가는 데만. 5,000km 같은 경우는 금방 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성능 같은 경우는 5,000에서 뭐 7,000, 빠르게는 3,000마다도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생각한 후에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바로 판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에 파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당연히 금액의 손해를 보고 파는 건데, 뭘 할부금만 생각하고 사는 어린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 빼고는 특히 뭐 장단점이 많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장단점이 크게 없는 차여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느낌? 차 되게 괜찮아요. 차 잘 나가고 되게 편하고 좋은데, 딱 하나 정말로 아쉬워서 제가 차를 되게 바꿀까 고민하는 이유는 감성적인 측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었지 방금? 박스본 따라가느라 갑자기 아. 생각이 됐어. 그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인데 292 M3나 981 박스 같은 거 보면 배기음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얘는 배기음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운동 성능이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20, 130 이하에서는 코너를 돌면 웬만한 거 다 돌아요. 흔들림 없이. 근데 그 이상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실망적일 수도 있어요. 앞에 박스터 같은 것만 봐도 지금 고속에서 그냥 털치기를 해요. 차 안 흔들려요. 근데 저 정도의 퍼포먼스는 절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직발에서야 빠를 수 있다 쳐도. 그래서 저는 만약 감성적인 걸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G바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실질적인 제로백 수치상으로는 더 좋아요. 그거 빼고는 크게 감흥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세단, 나는 그냥 평소 데일리로 탈 거고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리고 싶고 그런다면은 G바디가 제일 적합하죠. 어느 정도 편리함을 갖고 있으면서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뽑아주고 웬만한 차랑 같이 견주어서 달려도 질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차니까. 박스 형님은 달리실 건지 안 달리실 건지 모르겠다. 너가 봤을 땐 BMW M4의 디자인이랑 718 박스터 포르쉐 디자인이랑 뭐가 더 이쁜 것 같아? 디자인? 디자인만 보고 본다면? 나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약간 공격적인 느낌은 M3가 훨씬 이뻐. 근데 약간 나는 그 저 오픈 뽕맛 아까 말했던 저거 잊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전에 오픈카 탔었는데 지금이 좋아 아니면 오픈카 탔을 때가 좋아? 와 진짜 어렵다. 저번에는 430i 컴포터블을 탔고 지금은 이제 M4를 타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행복하냐? 둘 다 꿈에 그리던 거긴 한데 컴포터블도 꿈에 그렸고 M도 꿈에 그렸던 거긴 한데 남자들의 시선으로는 이게 행복해. 여자들의 시선으로는 430 오픈카가 조금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별반 차이 없어. 근데 나는 이 M을 잃었다는 게 너무 좋아. 어떤 차여도 이 도로 보면 약간 물기가 보이잖아. 촉촉해 보인다. 이 영상으로는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맞다, 이 지금 M3는 G바디 M3는 트랙션 진짜 잘 잡아줘요. F바디 타셨던 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많이 들어보면 차가 많이 날아가는 영상이니까 날아간다 표현해야 되나? 차가 많이 도는 영상들도 있고 트랙션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말도 있는데 오히려 진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트랙션 제어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저처럼 운전을 크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G바디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야. 제가 풀악셀을 밟아도 아까 고속에서 풀악셀을 밟으면 원래 D가 진짜 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데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다 제어를 해줘요. 응? 같이 달렸으면 좋겠다. 나도 포르쉐 손님 왔으면 좋겠다. 어차피